문재인 대표. 자, 1박 2일 호남행 또 했습니다. 일주일 새 2번인데요. 천상철 차장께 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 최대 주주였다고 다들 믿는데 김종인은 임시라고 얘기했거든요. 물론 자신도 지나가는 자리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역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광주 갔죠? 네,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이제 유세 일정, 이제 호남을 쭉 훑는 그런 일정을 현재 하고 있고, 이 시간이면 아마 이제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 길일 것 같습니다. 순천에서 시작해서 광주 북구, 서구, 광산구, 동남구, 전주, 현재 이 시각 조금 전에는 전주 시민 필리버스터에 참여도 했습니다. 전주 필리버스터 뭐냐면요, 시민 여러 사람들, 김홍걸 위원장이나 또 문재인 전 대표도 참여를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 유세 연단에 올라서 릴레이식으로 한마디씩 하는 거. 시민들도 한마디 하고,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 문재인 전 대표도 한마디씩 하면서 앞으로 선거 어떻게 해나가겠다. 뭐 이런 장면이 시민 필리버스터고요. 자, 지금 저 장면이잖아요. 자, 노관규 후보와 같이 순천에서 큰절하는데 노보가 일어나려다가 아이고 아니네. 다시 고개를 조아리고 이제 문재인 대표가 노관규 후보를 보시면서 하고 있는데, 자, 전남 순천을 방문했습니다. 시민들 앞에 또 유권자 앞에 무릎 꿇고 큰절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생각을 육성으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사죄의 절을 드리겠다고 하십니다. 저희 민주당 용서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십시오. 대선에서 정권교체하지 못한 것도 공부스럽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교체에 희망을 드리지 못하면서 실망을 시켜드린 것도 정말 송구스럽고, 야권이 쪼개져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자, 천 차장. 근데요, 언제 그 핵심은 그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광주인데, 자, 순천에 가서 유권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했거든요. 궁금한 게 왜 광주가 아니었을까? 까닭이 있는 겁니까? 광주에서는 이미 뭐 사과를 뭐 할 만큼 했고요. 또 오늘도 가서 또 광주에 가서도 시민들과 함께 또 무릎을 꿇고 또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무릎을 꿇고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저런 그 사과, 릴레이 사과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순천도 어쨌든 호남이고, 본인이 호남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면 나중에 대표직도 물러나고 대선 후보도 나가지 않고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전남도 또 순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구입니다. 한석이지만 이게 본인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한석이기 때문에 가서 사과하고 잘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에서는 저런 모습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고요. 가서 항상 뭐 그렇습니다. 뭐 깊어진 상처를 달래드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제 죄가 큽니다. 사직생, 죽어야 산다는 각오로 아래입니다. 다시는 정권을 빼앗기지 않고 어부질이 안 됩니다. 갈라지는 편은 새누리한테 가니까 절대 안 됩니다. 2번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부장님 대단히 단호합니다. 대단한 결기가 느껴지거든요. 사직생의 각오로 아래입니다. 절대로 정권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자, 과연 결국 호남의 유권자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런 모습일 텐데, 자, 문재인 대표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광주를 방문해서 서구 유권자들과 만났거든요. 역시 이곳에서는 천정배 대표 그리고 양향자 후보가 아주 치열하게 붙는 곳입니다. 자, 이 승패를 바꿔놓을 수 있는 메시지를 던졌을까요? 광주를 찾은 문재인 대표의 얘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치를 개혁하겠다. 저는 납득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원 5선하고 집권당의 원내대표하고 장관도 지내고, 지금 우리의 정치를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그분들인데 그분들이 정치 개혁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천정배 의원 얘기잖아요. 5선을 했고 장관을 지냈고, 그렇죠? 우리의 정치를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그분들인데 정치 개혁하겠다고 한다. 천정배 의원을 겨냥하면서 자신이 직접 영입한 양향자 후보에 대해 힘을 좀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뭐 단순하게 뭐 그냥 평가절하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광주에서 출마한 모든 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였잖아요. 광주 후보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박두선 의원 특히나 뭐 친노 패권주의 가장 비판하면서 탈당한 바 있는데 오늘도 아주 목소리 수위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광주 방문, 선거 때만 찾아오는 상습적인 구걸이다. 악어의 눈물을 보는 심정이었다. 이렇게
악평을 했습니다. 네. 악어의 눈물이라는 게 이제 눈물을 흘리지만 그게 슬픔이나 사과나 무슨 마음의 울림에 의한 게 아니라 진정성이 다른 없다라는 의미란 얘기잖아요. 의미로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였다는 거 좀 이렇게 평가절하를 다시 한번 했는데 뭔가 광주나 호남 지역에서 문재인 대표의 일주일 내에 2차례 1박 2일 호남 방문이 뭔가 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걸 감지한 걸까요? 아니면 아예 싹을 자르겠다는 걸까요? 일단은 싹을 자르는데 좀 더 그 무게 중심이 있지 않느냐 싶고요.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의 방문으로 뭔가 호남 기세가 다시 좀 그 대세가 흔들린다라는 판단을 했다면은 안철수 대표가 오늘 다시 광주나 호남 방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일주일 새에 2번이나 방문해야 되는 것, 한 번 가지고 부족했죠. 사실은 2번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말 아마 선거가 끝나면 나올 것 같은데 역시 모든 것이 내일뿐만 아니라 그 이후까지 눈이 가 있다는 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준호 후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2의 DJ라면서 30대 후반에 변호사를 공천했는데 그동안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가장 공격적인 발언을 해놨는데 오늘 만났죠? 네, 그런데 이렇게 다정하게 껴안으면서 이런 모습들을 연출했습니다. 바로 이 정준호 후보의 경우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정계 은퇴하겠다라는 말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어쨌든 그 요구를 반쯤은 받아들였잖아요.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 와서 호남에서 지지를 거둔다면은 정계 은퇴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정준호 후보의 어떤 요구사항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졌고 오늘은 따뜻하게 포옹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석고대죄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자, 문재인 대표 광주에 올 땐 단식하라고 요구했던 정준호 후보입니다. 어쨌든 오늘 부둥켜 안고 포옹하는 장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표가 나도 김종인 대표도 그냥 흘러가는 분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천 차장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얘기죠? 일단 오늘 할머니 집, 5월 어머니 집 회원을 만나러 갔었는데요. 이제 그 한 어르신이 국보에 계셨던 그 김종인을 왜 대표로 이렇게 모셔왔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와 김종인 대표는 오래된 절에 잠시 머물다 떠나는 중과 같다. 총선 후에는 당권관이 없을 거고 김종인 지도부도 마찬가지다. 임시 지도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이 끝나면 전당대회 역시 더불어민주당도 치르게 될 텐데 나나 김종인 대표나 다 당권에 관여하는 일 없을 거라고 얘기하네요. 그건 이제 본인 생각인데 김종인 대표가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107석이라는 의석수를 목표로 내걸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김종인 대표는 물러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으니까 물러날 수 있겠지만 만약에 107석을 넘길 경우에 김종인 대표가 남아있을 텐데 김종인 대표가 그러면 그 이후에 107석을 넘겨서 당에 남은 다음에 비례대표를 받고 과연 전당대회에 나가지 말라고 미리 선수를 치는 것이냐. 저 부분에선 조금 모셔다 놓고 저분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 어르신의 국보의 저 발언이 나오니까 그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게 다독이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김종인 대표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얘기죠. 그러니까 대체로 지난번 비례대표 그 선발하는 과정을 보고 그럼 그렇지. 역시 이 당의 주인은 친노 주류지.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잖아요. 그 관련해서 나는 그냥 잠시 머물러 떠나는 중과 같다는 얘기를 그냥 큰 미래는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내놨군요. 형식 논리로만 보면 선거가 끝나면 사실 임시체제로 선거를 치르기 위한 비상대책위는 사실은 이제 그 정상적인 당체제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전당대회를 의미하고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뽑히면 그 현재의 그 임시 지도부의 대표인 김종인 대표는 사실 물러나는 건 맞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선거가 말하자면 이른바 그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하는 선거가 한창인 와중에 그 선두에 서 있는 최고사령관 그 김종인 대표는 그 사람 갈참이거든요.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 저것은 바로 김종인 대표에 대한 그 친노 그리고 그 문재인 전 대표의 속내가 사실 마음속에 당신은 임시 고용 사장이다. 어차피 물러나갈 사람이다라는 그 생각을 사실 지난번 비례대표 파동 때에도 일부가 노출이 됐지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며 저 지금 어떤 국보의 경력을 문제 삼는 호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저런 속내를 너무도 간단히 드러내는 이런 상황. 저기서 어떤 김종인 대표 본인도 본인의 위상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마도 지금 이제 다시금 한번 몸서리 쳐지게 깨닫게 되는 이런 아마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76세 고령의 노정치인인데 이제 국민이 바꿔달라면서 샌드위치맨 저 복장을 하고 거리에 섰거든요. 자, 저렇게 입을 닫은 채 국민들 또 통행하시는 운전자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한 김종인 대표 선거 날 임박했습니다. 과연 내일 이후에
김종인 대표는 어떤 위상일지, 또 당을 떠날지, 비례대표위원으로 다시 화려하게 당을 이끌어갈지, 정말 내일 모든 게 달렸습니다. 자,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김종인 대표의 생각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